이 이야기는 병원에서 절대 먼저 꺼내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들은 혈압 수치를 보고 서둘러 혈압약부터 처방하곤 합니다. 물론 약은 당장이 위험을 막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죠.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 바로 당신의 식탁 위에 놓인 음식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이야기해 줄 시간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너무나 일상적이라서, 너무나 맛있어서, 그리고 그것이 혈관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주범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일지도 모릅니다. 잠시 후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만 하는 진짜 이유가 밝혀집니다. 이 음식들의 정체를 알게 되는 순간 여러분의 혈압 관리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심장혈관 분야를 40년간 연구해온 전문가입니다. 제가 이렇게 카메라 앞에 앉아 직접 콘텐츠를 만드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제가 평생 쌓아온 지식과 경험이 단지 진료실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건강이 필요한 분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길 바라는 진심 때문입니다. 제 철학은 간단합니다. 100마디 처방전보다 한 번의 올바른 식습관이 낫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수십 년간 아무렇지 않게 먹어왔던 음식들이 어떻게 내 몸의 시한폭탄이 되어가고 있었는지, 그 끔찍한 비밀을 알게 되어 남은 인생의 건강을 되찾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이 영상을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가요? 혹시 지금 소파에 앉아 계신가요? 아니면 식사를 막 끝내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일상과 이 정보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 병원에서는 절대 들을 수 없는 진짜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십시오. 자, 그럼 당신의 혈압을 무너뜨리는 음식, 그 첫 번째 범인부터 공개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나는 짜게 먹지 않는다고 자신하는 분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자신도 모르게 엄청난 양의 나트륨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바로 국물을 통해서 말이죠. 한국인의 식탁에서 국이나 찌개가 빠지는 날은 거의 없습니다. 뜨끈한 국물 한 숟갈에 캬, 시원하다는 말이 절로 나오죠. 하지만 바로 그 시원함이 당신의 혈관을 병들게 하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제가 만났던 환자 한 분이 이야기를 해드려야겠습니다. 72세의 김영수 어르신이었습니다. 처음 저를 찾아왔을 때 그의 얼굴은 술을 마신 사람처럼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걸음걸이마저 불안정했습니다. 혈압을 재어보니 수축기 혈압이 190, 이완기 혈압이 110을 훌쩍 넘더군요. 언제 뇌혈관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위험천만한 상태였습니다. 이미 다른 병원에서 혈압약 3가지를 처방받아 복용 중이었지만 혈압은 좀처럼 잡히지 않았습니다. 원장님, 약을 이렇게 꼬박꼬박 먹는데 왜 혈압이 안 떨어질까요? 뒷목은 계속 뻣뻣하고 어지러워서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만 같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처방전을 잠시 내려놓고 그의 눈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어르신, 식사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루 3끼, 무엇을 가장 즐겨 드시나요? 그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나이 드니까 다른 반찬은 입에 안 맞고 그냥 뜨끈한 된장찌개나 김치찌개에 밥 말아 먹는 게 최고지. 국물 없이는 밥이 안 넘어가. 바로 그 순간 저는 문제의 핵심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어르신께
그의 식단 일기를 일주일만 적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무슨 애도 아니고 그런 걸 어떻게 다 적어? 라며 손사래를 치셨지만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자 마지못해 허락하셨습니다. 일주일 뒤 식단 일기를 들고 온 어르신의 표정은 이전보다 더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적어온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침은 어김없이 김치찌개, 점심은 설렁탕, 저녁은 된장찌개. 하루도 빠짐없이 국물 음식이 식탁에 올랐고 그는 늘 국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그릇을 비웠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두드려 그가 하루에 섭취한 나트륨량을 보여주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하루 권장량인 2000mg에 3배가 넘는 무려 7000mg에 가까운 수치였습니다. 어르신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나 짜게 먹고 있었다고? 소금을 따로 더 넣은 적도 없는데? 저는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문제는 소금 자체가 아닙니다. 국물 속에 녹아있는 보이지 않는 소금이 진짜 범인입니다. 된장 한 숟갈, 고추장 한 숟갈에 이미 엄청난 나트륨이 들어있고 우리는 그 짠맛을 다른 감칠맛으로 느끼기 때문에 인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혈관을 깨끗한 수도관이라고 비유해 봅시다. 우리 몸에 나트륨이 과도하게 들어오면 몸은 염분 농도를 맞추기 위해 혈관 속으로 수분을 끌어들입니다. 수도관 안으로 물이 과도하게 유입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관 내부의 압력이 치솟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고혈압이 기본 원리입니다. 매일 7000mg 나트륨을 섭취한다는 것은 매일 수도관에 엄청난 압력의 물을 억지로 밀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탄탄하던 혈관 벽은 계속되는 압력에 지쳐 서서히 탄력을 잃고 딱딱하게 굳어갑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가장 약한 부분이 터져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뇌에서 일어나면 뇌출혈, 심장에서 일어나면 심근경색이 되는 것이죠. 제 설명을 듣는 내내 김영수 어르신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그럼 나는 이제 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원장님? 그 절박한 눈빛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어르신, 지금부터 저랑 약속 하나만 하시죠. 딱 한 달만 국물은 드시지 말고 건더기만 드셔보세요. 밥을 말아 드시는 습관도 잠시만 멈춰보시는 겁니다. 그것은 그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을 겁니다. 평생의 습관을 바꾸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살고 싶었고 저는 그를 살리고 싶었습니다. 그 후 한 달 그는 정말 지독하게 약속을 지켰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밥알이 넘어가지 않아 고역이었고 밤마다 진한 찌개 국물이 꿈에 나올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맹물을 마시고 채소를 더 많이 씹으며 허전함을 달랬습니다. 한 달 뒤 병원에 들어서는 그의 모습은 이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붉었던 얼굴빛은 건강하게 돌아왔고 불안정하던 걸음걸이에도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혈압을 재는 순간 저와 어르신 그리고 옆에 있던 간호사까지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13,080 기적 같은 수치였습니다. 약을 하나 더 늘려도 잡히지 않던 혈압이 단지 국물을 끊는 것만으로 정상 범위에 가깝게 돌아온 것입니다. 그는 제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국물 몇 숟갈 덜 먹는 게 이렇게 중요한 일인 줄 몰랐습니다. 이제야 살 것 같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찌개 국물에 집착하지 않았고 대신 신선한 채소와 담백한 음식의 맛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뻣뻣했던 뒷목이 부드러워지고 늘 머리를 감싸던 두통이 사라졌으며 새벽에 깨지 않고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되었다고 환하게 웃으며 말하던 그의 모습은 제 의사 인생에서 가장 보람된 순간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국이나 찌개 없이는 밥을 못 먹겠다 하시는 분 지금 댓글에 한번 남겨보세요.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바꾸면 되니까요. 다음 내용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음식은 국물보다 더 교묘하게, 더 달콤하게 우리의 혈관을 파고드는 암살자와 같습니다. 바로 액상과당이 듬뿍 들어간 음료수들입니다. 갈증 날 때 마시는 시원한 콜라 한 잔, 나른한 오후에 정신을 깨우는 달콤한 믹스커피, 건강을 위해 마신다는 과일 주스까지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 달콤한 유혹에 빠져듭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바로 그 달콤함 뒤에 숨겨진 무서운 진실을 아셔야 합니다. 액상과당은 설탕보다 흡수가 훨씬 빠르고 간에 직접적인 부담을 주어 지방간을 유발하며 혈관 내벽의 염증을 일으키는 주범입니다. 혈관에 염증이 생긴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피부에 상처가 나면 빨갛게 부어오르고 딱지가 않는 것처럼 혈관 내부에도 미세한 상처와 염증이 반복적으로 생기는 겁니다. 우리 몸은 이 염증을 치유하기 위해 콜레스테롤 같은 물질들을 보내는데 이 과정이 반복되면 상처 부위에 찌꺼기 플라크가 쌓여 혈관이 점점 좁아지고 딱딱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동맥경화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제 개인적인 경험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하루에 믹스커피를 5잔씩 마시고 회식이 끝나면 을에 탄산음료로 입가심을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젊음 하나 믿고 건강을 돌보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학회 발표를 준비하며 며칠 밤을 새우던 40대 중반의 일이었습니다. 갑자기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과 함께 숨이 턱 막히는 증상을 경험했습니다. 식은땀이 비 오듯 흘렀고 이대로 죽는구나 싶었습니다. 다행히 잠시 쉬니 증상은 가라앉았지만 그날의 공포는 제게 엄청난 경고가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혈압이 높은 것은 물론이고 혈관 나이가 제 실제 나이보다 15살이나 많게 나왔습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내리는 진단을 제가 직접 받게 된 것이죠.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 생활 습관을 전부 뜯어 고쳤습니다. 가장 먼저 끄는 것이 바로 믹스커피와 탄산음료였습니다. 처음에는 입이 심심하고 허전해서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특히 오후 3시만 되면 찾아오는 극심한 피로감과 단 것에 대한 갈망은 정말 곤욕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과 녹차로 그 순간들을 버텨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한 달 만에 만성적인 피로감이 사라지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개운해졌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혈압이 안정되기 시작했고 1년 뒤 다시 검사했을 때 제 혈관 나이는 제 나이를 되찾았습니다. 저는 제 몸을 통해 직접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마시는 단물 한 잔이 우리 몸에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치는지, 그리고 그것을 끊어내는 작은 결심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오는지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과일 주스는 건강에 좋지 않나요? 라고 묻습니다. 물론 직접 갈아 만든 신선한 주스는 다릅니다. 하지만 시중에 파는
대부분의 과일 주스는 과즙은 아주 조금 넣고 맛을 내기 위해 엄청난 양의 액상과 당과 설탕을 첨가합니다. 제품 뒷면의 영양 성분표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당류 함량을 보고 깜짝 놀라실 겁니다. 콜라 한 캔에 들어있는 것과 맞먹는 양의 설탕이 들어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제로 칼로리. 음료는 괜찮냐고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바로 그 중요한 내용 나옵니다. 제로 칼로리 음료에 들어가는 인공감 미료는 칼로리는 없을지 몰라도 우리 뇌를 속여 단맛에 대한 갈망을 더욱 증폭시키고 장내 미생물 환경에 교란을 일으켜 장기적으로는 인슐린 저항성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어떤 종류의 단 음료든 우리 몸, 특히 혈관 건강에는 백해무익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식사 후에 꼭 달콤한 음료를 찾아 드시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지금 바로 댓글에 여러분이 가장 끊기 힘든 음료가 무엇인지 적어보세요. 함께 공유하고 의지를 다지면 끊어내기가 훨씬 수월해질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음식입니다. 이 음식은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가장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는 두 얼굴의 암살자입니다. 바로 트랜스지방이 가득한 튀김과 가공식품입니다. 바삭하게 튀겨낸 치킨, 고소한 감자튀김, 입에서 살살 녹는 도넛과 페이스트리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돌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이 맛있는 음식들이 우리 혈관 속에서는 어떤 일을 벌이고 있을까요? 트랜스지방은 액체 상태인 식물성 기름을 고체로 만드는 과정에서 생기는 인공적인 지방입니다. 이 녀석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아주 나쁜 짓만 골라서 합니다. 혈관에 염증을 유발하는 것은 물론이고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좋은 콜레스테롤 HDL 수치는 낮추고 혈관 벽에 찌꺼기를 쌓는 나쁜 콜레스테롤 LDL 수치는 높여버립니다. 한마디로 혈관 건강에 있어서는 최악의 지방인 셈이죠. 수도관 비율을 다시 한번 해볼까요? 트랜스지방은 마치 녹지도 않고 씻겨 내려가지도 않는 아주 끈적끈적한 폐유를 수도관에 계속 들이붓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이 폐유는 서서히 관 벽에 들러붙어 관을 좁고 딱딱하게 만듭니다. 결국에는 관이 완전히 막혀버리거나 높은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리는 끔찍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심근경색과 뇌졸중의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제가 레지던트 시절 응급실에서 잊을 수 없는 한 환자를 만났습니다. 54세의 남성분이었는데 평소 특별한 지병도 없이 건강해 보이던 분이었습니다. 그는 회사 근처에서 동료들과 즐겁게 치킨에 맥주를 마시다가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져 실려왔습니다.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응급시술을 위해 그의 심장 혈관을 조영술로 들여다보는 순간 저를 포함한 모든 의료진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의 혈관은 나이에 비해 너무나도 많이 망가져 있었습니다. 곳곳이 끈적한 기름, 찌꺼기로 좁아져 있었고 가장 중요한 혈관 하나는 거의 막혀 있다시피 했습니다. 시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그는 심장에 영구적인 손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의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며 그 원인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일주일에 4번 이상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미식가였는데 특히 바삭한 튀김류를 광적으로 좋아했다고 합니다. 저녁 식사를 하고 나서도 출출하면 라면을 끓여 먹는 것이 일상이었고 회사 책상 서랍에는 늘 과자가 가득
차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 인생의 유일한 낙이라고 입버릇처럼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작은 즐거움이 그의 생명을 위협하는 칼날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에이, 튀김 좀 먹는다고 사람 죽기야 하겠어? 나는 운동하니까 괜찮아. 하지만 이건 정말 위험한 착각입니다. 트랜스 지방은 한번 몸에 들어오면 잘 배출되지 않고 차곡차곡 쌓입니다. 오늘 먹은 치킨 한 조각, 도넛 한 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혈관 어딘가에 흔적을 남기는 겁니다. 그 흔적들이 10년, 20년 쌓이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드는 것이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트랜스 지방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식탁에 침투해 있다는 점입니다. 마가린, 쇼트닝을 사용한 빵이나 과자, 팝콘, 냉동 피자, 심지어는 고소한 맛을 내는 일부 커피 크리머에도 숨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부엌에 있는 가공식품의 성분표를 확인해 보세요. 가공유지, 쇼트닝, 마가린, 부분경화유라는 단어가 보인다면 그 안에는 트랜스 지방이 숨어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쯤 되면 그럼 도대체 뭘 먹고 살라는 거냐? 는 원망 섞인 질문이 나올 법도 합니다. 맞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피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양과 빈도를 줄이려는 의식적인 노력입니다. 일주일에 4번 먹던 튀김을 1번으로 줄이고 매일 먹던 과자 대신 신선한 과일이나 견과류를 간식으로 선택하는 작은 변화가 당신의 혈관 나이를 10년, 20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이것만큼은 절대 못 끊겠다 하는 최애 튀김이나 과자가 있으신가요? 댓글로 한번 솔직하게 고백해 보세요. 그 마음을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셨으니 이제는 그 음식을 볼 때마다 제 얼굴과 함께 여러분의 혈관을 떠올리게 되실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혈압을 무너뜨리고 혈관을 병들게 하는 세 가지 주범, 바로 국물 속이, 보이지 않는 소금, 음료수 속이, 달콤한 독 액상과당, 그리고 튀김 속의 끈적한 기름 트랜스 지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우리 혀를 즐겁게 하지만 몸속에서는 소리 없이 혈관을 공격하는 침묵이 살인자와 같습니다. 하지만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몸은 놀라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이 음식들을 멀리하려는 작은 노력을 시작한다면 우리의 혈관은 반드시 보답할 것입니다. 자,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찌개나 국을 드실 때는 국물보다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밥을 말아 드시는 습관은 오늘부터 당장 멈추십시오. 둘째, 목이 마를 때는 콜라, 주스, 믹스커피 대신 깨끗한 물을 마시는 것을 원칙으로 삼으십시오. 셋째, 바삭하고 고소한 튀김과 과자의 유혹을 의식적으로 피하고 그 자리를 신선한 자연식품으로 채워 나가십시오. 이 세 가지 정말 간단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간단한 실천이 당신을 지긋지긋한 혈압약에서 해방시키고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의 공포로부터 지켜줄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시작해 보세요. 오늘 저녁 식탁에서부터 딱 하나만 바꿔보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셔야 앞으로 병원에서는 들을 수 없는 더 깊이 있고 진솔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